딱 전작이랑만 비교하면은 성능 제법 개선된 거죠. 그러면서 베젤 얇아지고 두께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화면 좋아지고 뒤에 튼튼해지고 충전 더 빨라지고 업데이트 더 길게 해주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저는 뒤쪽 디자인도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름 귀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니케덕한의 실성. 오늘은 삼성 갤럭시 A56 5G를 가져왔습니다. 요번도 갤럭시 A55와 마찬가지로 국내 정발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뜯어보겠어요. 참고로 요것도 큰 이변이 없다면 전작과 마찬가지로 SK 독점으로 양자 보안 칩이 들어간 그 갤럭시 퀀텀 계열로 나올 거예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거를 땡기면 뜯어질 텐데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요거가 삼성 거가 잘 안... 자, 오랜만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게 이상하게 이게 사선으로 붙어있냐? 자, 일단 아래 거부터 보면 아래 거를 뜯어요. 이게 깔끔하게 뜯어주면은 제가 이렇게 뜯겠는데, 오! 나름 나쁘잖아. 사선으로 붙어있는데, 아,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칼로 자꾸 자르게 돼요. 이 뜯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 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실 뜯는 거에 좀 이상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자, 열어서 보면은 안쪽에 심카 트레이 빼는 핀이 하나 있고요. 요 안에 보면은 뭐 간단 사용 설명서와 USB-C에서 실어 가는 케이블이 꽂혀 있습니다. 본체를 와, 오.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 카메라 섬 디자인이 굉장히 오랜만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갤럭시가 패밀리 룩인 것까지는 좋은데 1부터 S까지 올라가도 울트라만 빼면은 전부 다 뒤에만 보면은 구분이 사실 잘 안 되는 디자인인 게 이게 맞나? 그러니까 S 산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A를 더 못생기게 만들어야 된다 일부러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이쁜데 다른 방식이면 좋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되게 오랜만에 요 카메라 섬이 분리되어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회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아이폰 짤에 있는 것처럼 뭐 카메라 하나 했다가 두 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가로로 했다가 대각선으로 했다가 그런 짤처럼 그냥 동그라미 두 개 했다가 세 개 했다가 주변에 둘렀다가 없앴다가 다시 둘렀다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진에서 볼 때랑 다르게 실물은 얘가 마치 떠있는 듯한 형태여가지고 그 예전에 이런 모양이었을 때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깔끔하면서 이쁜데요? 딱 제가 원했던 거예요. S 계열이랑은 다르면서도 일부러 못생기지는 않은 훌륭한데? 자, 구성품은 거기까지가 전부고요. 옆에 두고 제일 중요한 거 비닐을 윙? 오, 이쪽에 날개가 생겼어요. 정확히는 비닐은 아니고 종인데 이 종이가 원래는 앞에만 있었는데 오케이. 떼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전원을 켜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요거 6.7인치의 1080의 233은 FHD급 OLED고요. 128G 주사율되고 피크 1900니트 밝기고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가 앞은 물론 뒤에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f2.2의 12메가픽셀이고요. 위쪽에 스피커 리시버랑 공용하는 거 하나, 아래쪽에 하나 스테레오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요즘 A 계열에 들어가는 거 이거 키 아일랜드 구조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전원 키 있고 볼륨 키 있고 이쪽에 헤어라인도 약간의 그 질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색깔 내지 마감 내지 피니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Awesome Graphite 기준으로는 괜찮은데? 자, 진정하고 아래쪽으로 가면 USB-C 포트 요거 45W까지 고속 충전 지원하고요. 마이크 있고 스피커 있고 심카 트레이가 있는데 요게 바뀐 점 중에 하나거든요. 5 혹은 이제 퀀텀 뭐라고 퀀텀 4G 5G 나 맨날 까먹어. A55를 옆에 두고 설명을 드릴 텐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물리 듀얼 심이랑 e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국내에 퀀텀으로 정발이 될 경우에는 앞에 쪽 심카드 하나만 뚫려 있겠지만 어쨌건 마이크로 SD로 확장은 더 이상 안 돼요. 자,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요쪽에 안테나를 위한 선이 그어져 있는 걸로 봐서 아시겠지만 전작과 마찬가지로 메탈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는 통화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가 2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제일 많이 변한 뒤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섬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카메라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f1.8에 50메가픽셀 1.56분의 1인치 광각 요거 위성차 F랑 OIS 둘 다 들어가 있고 f2.2에 12메가픽셀 3.06분의 1인치 123도 초광각 그리고 f2.4 5메가픽셀의 접사 해서 트리플 구성이고 LED 플래시 있고 뒤쪽 말씀드린 대로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선 충전은 지원이 안 돼요. 용량은 5000mAh. 자, 그 사이에 전원이 켜졌으니 간단하게 설정을 해 봅시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원 UI 7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지문인식 센서 화면에 광학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설정이 완료가 됐어요. 새로운 소식 확인은 뭘까요? 원 UI 7 관련 안내일 것 같은데 그쵸? 서클 투 서치랑 나머지는 원 UI 7 관련이죠. 나우바 들어가 있고 알람그르르 그쵸? 홈화면으로 이동
하면은 요 커미션 받는 앱들 설치가 뜨는데 이 국내판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지 대충만 보여드리면 여보세요! 뭘 여보세요? 이게 아마 헬로를 지각해서 그래. 멋진 추천을 받으려면 자신을 소개하세요. 저는 제나이는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요렇게 골라. 그래서 하면 앱 추천을 제작하기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깔고 싶은 앱들이 뜬다. 원하지 않은 건너뛰기 했어도 됐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쓸데없는 짓을 했고요. 일단 올리면 쉔쉔 해가지고 깔려있는 것들이 요게 FM 라디오가 없나 보죠? 아마 정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기준으로 FM 라디오는 안 들어가 있네요. 구글 앱 있고 제미나이 있고 요게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갤럭시 A 계열에도 이 오른쪽을 길게 눌러가지고 제미나이 키는 거를 넣어놨다고. 지금은 빅스비네. 아마 업데이트로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 외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국내에는 요거는 대부분 안 깔려 있죠. 그리고 넘기면 요 뒤에 있는 것도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설정 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갤럭시 AI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인데 이게 신형 기기들은 갤럭시 AI가 따로 빠져 있는데 아직도 유용한 기능에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이거는 갤럭시 AI 취급을 안 하나 본데? 대부분은 카메라 관련이에요. AI 지우개 베스트 얼굴 그 사람 여러 명 있을 때 여러 장 찍어가지고 그거 합성해 주는 거, 편집 제한, 필터 만들기, 자동 잘라내기, AI 셀렉트 읽어주기 까지네. AI 엔진으로 문자나 음성을 처리하는 거, 통화 어시스트, 글쓰기 어시스트, 통역, 노트 어시스트,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브라우징 어시스트 같은 것들은 안 되고, 그리기 어시스트도 안 되지. 오디오 지우개도 안 되고,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도 안 되고, 나우 브리프도 안 되고, 헬스 어시스트도 안 되고, 그냥 사진 관련한 AI 기능만 주로, 그쵸? 읽어주기는 사실 AI 기능이라고 하긴 좀 못하잖아.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오케이, 감 잡았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물리 듀얼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eSIM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참고로 이거 3장을 동시에 쓸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 한 번에 2개까지만 쓸 수 있는데, 어쨌건 우리나라도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블루투스 5.3이랑 와이파이 6 듀얼 밴드 들어가고 NFC 되고요. 삼성페이 아니고 삼성 원래서 오프라인 결제 기능, 그게 공식 이름이에요. 요거는 안 되는데 국내판 퀀텀으로 나온 거 구매하시면 당연히 될 거고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카메라 통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색깔 맞춰주는 거 있죠? 그거는 얘도 안 들어갔네요. 그래요. 뭐 A1계열에도 들어가는 근접 센서까지 여기에 안 넣는데 가상으로 처리하거든요, 카메라로. 그거 2개가 겹쳐가지고 이건 넣을 수가 없나, 원에도? 뭐 그건지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화면 모드 제어는 되고 120Hz까지 전환되는데 요거 그냥 60으로 고정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우 브리프는 안 되지만 요 나우 바 있죠? 요거는 원UI 7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줬네요. 그래요. 기능상으로 크게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흥분한 것 같아 보이는 이유, A5와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일단 첫눈에 보이는 게 있죠. 요게 화면이 0.1인치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 크기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베젤이다. 당연히 플래그십 수준은 아니지만 전작보다는 눈에 띄게 베젤이 얇아졌죠. 근데 그러면서 아래쪽이 더 두꺼운 게 조금 더 눈에 띄기는 한데 뭐 저는 요거를 신경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서 원래 1000니트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하이브라이트니스 모드에선 1200니트, 피크는 1900니트 까지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은 물론 후면도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 됐고요. 전면 카메라는 32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이 됐는데 이거는 화소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여가지고 참고만 하시고, 원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판올림을 4회까지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요거는 6회 지원이고요. 고속 충전이 25W였는데 45W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칩셋이에요. 엑시너스 1480이었는데 1580이 됐어요. 요거는 탭 S7 FE 계열에도 들어갔죠. 삼성 파운드리의 3세대 4나노 EUV 핀팻 공정으로 만드는 건데 1480은 암 V8이었죠. 얘는 그거보다 신형입니다. 정확히는 2.9GHz짜리 코텍스 A720 하나가 들어가고 2.6GHz짜리 720이 트리플 코어로 들어가고 1.95GHz짜리 A520이 쿼드 코어로 들어갑니다. 아예 최신은 아닌데 A78 넣던 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고, GPU는 엑스클립스 540이 들어가는데 AMD RDNA 3 기반인 건 똑같은데 워크그룹 프로세서가 원래 하나였는데 2개로 들어서 최대 성능이 37% 올랐고 전력 사용량이 같은 상황에서는 성능이 최대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GL2 캐시도 늘었고요. 근데 그것만큼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아까 베젤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던 걸 참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거 그러면 정리를 또 다시 해야 되거든. 일단 화면은 커졌는데 가로 세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두께는 눈에 보일 정도로 얇아졌고, 무게는 원래 214g, 얘는 화면은 커졌는데 198g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IP67 방수 방지는 똑같이 지원되고요. 제가 지금 왜 기분이 좋은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배터리 용량 같으면서 베젤은 줄고 더 얇고 가벼워지고 후면 디자인도 제 취향으로는 꽤 괜찮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니에요, 사실 관련 없어요. 카메라를 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사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광각, 초광각, 근데 이 카메라 넘어갈 때 왜 이렇게 그냥 블러를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네? 1배율에서 2배율 가는 거, 요거 픽셀 비닝 풀어서 넘어가는 거는 요런 줌인데, 나머지는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요 디졸브로 넘어가기로 했나봐요. 2배,
4배. 여기서부터는 뭐 다 그냥 디지털의 영역입니다. 10배가 있으니까 누르기는 하겠으나. 자, 그리고 이쪽에서 해상도를 바꿀 수는 있는데 50메가까지 되는 거는 광각밖에 없죠. 이쪽에 필터가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찍었던 사진, 이 아이폰에서 새로운 사진 스타일, 최신 세대 사진 스타일처럼 기존 사진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대충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 이외에 전용 센서가 초광각을 쓰는 거여가지고 인물 사진이 그쵸, 사람이 아니어도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4K 30까지만 지원이 돼요. 그래도 초광각에서도 4K 30이 되는 거는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크롭이 왜 이렇게 심하냐? 전작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거에 삼성이 자랑을 한 게 동영상에서 10비트 HDR을 갖다가 전면 카메라에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동영상으로 가도 없어요. 그리고 설정에도 키는 옵션이 없어요. 원래 HDR10 플러스가 되든지 뭐 이 경우에 10비트 HDR이겠지만 되면은 여기에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으로 그걸 촬영을 한다 그랬는데 촬영한 거 결과를 봐도 10비트 HDR이 아니란 말이죠. 이 자동 HD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사진할 때 하는 거고, 이거 아직 정발은 안 됐으니까 해외 라이브 상담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이 고급 동영상 옵션에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없고, 다른 매체의 보도를 봐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보도 자료까지 냈을 만큼 향후 업데이트를 추가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도 지금은 없는 상태고. 자, 근데 이 10비트 HDR 이외에도 상황 인식 이미지 개선이 지원이 돼가지고 야간 사진이랑 동영상 개선이 되고, 연사도 빨라지고, 광각이랑 초광각 사이에 심리스 줌도 속도가 2배 개선돼서 430초 미만이 걸린다 그랬는데, 자, 다시 얘기하던 걸로 돌아가서 전면 카메라는 요런 느낌. 저는 왜 계속 접사를 다른 모드로 빼놓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냥 화각의 일부로 놨으면 좋겠는데 5메가픽셀이고 AF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렇게 거리를 맞추시면 5메가픽셀로 약간 하두리 감성의 웹캠이에요, 웹캠. 나머지 더보기 가면 음식, 하이퍼랩스, 야간은 그래도 화각 전부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는 만큼 프로 동영상이나 프로 사진 모두 있어야 될 기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듀얼 레코딩도 있군요. 앞에, 뒤에 동시에 찍을 수 있는 거. 좋아요. 지금 의문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딱히 사양표에 적지 않은 소리는 어떤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그냥 이 가격대에서는 평범한 수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근데 혹시나 해서 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고급 기종에만 넣어주는 대화 선명하게 듣기는 역시 빠져 있군요.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돌비 애트모스 옵션도 똑같고, 근데 이거 되게 덜컹거리네. 이퀄라이저 옵션도 똑같고, 음량 평준화 레벨러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앱별로 음영 설정 따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음질 최적화,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잘 안 들리는 주파수 강화해주는 거 커스텀도 되는 거 아시죠? 누르면 삐뽀뿌 하면서 소리. 왜 그걸 내가 입으로 냈지? 어쨌든 대화 선명하게 듣기는 빠져있다. 참고로 이거 가격 같은 경우에는 8GB 램에 128GB 256, 12GB 램에 256GB 스토리지. 제가 작년에 A55 때는 S24에도 없는 12GB 램을,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없는 12GB 램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S25가 글로벌 12GB가 되면서 그런 망신을 줄 수는 없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제일 전에만 8GB 램에 128GB 스토리지로 가져왔고, 뭐 배송비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국내에 이제 갤럭시 퀀텀 계열로 나올 때는 작년에도 동결을 했으니까 아마 올해도 8에 256으로 61만 8,200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계속 보는데 작년 거보다 훨씬 덜컹, 그치? 작년 거보다 훨씬 계속 덜컹거리네. 뭐 대부분은 케이스를 쓰시겠으나. 자,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바뀐 건 칩셋이죠. 요거 벤치마크만 돌리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벤치마크를 돌리고 돌아왔어요. 전작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보도자료 낸 대로 굉장히 정직하게 올랐더라고요. 긱벤치 기준으로 CPU 싱글코어는 20% 정도, 멀티코어는 13% 정도 올랐습니다. GPU는 과연 WGP가 2배가 된 만큼 오픈CL은 72%나 올랐고요. 벌컨도 68%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그거 아시죠? 전작에 비해서 막 60%, 70% GPU가 올랐다는 거지. 결국에 계산해 보면은 스냅드래곤 8 2세대, 그러니까 2년 전 플래그십 칩셋보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서 한 해 정도 더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능은 아니다 보니까 안정성, 전작과 마찬가지로 거의 완벽한 수치 나오고요. 그 말인즉슨 최고나 최저나 거의 차이 없다는 거고, 전작보다 30% 정도 향상된 성능 냅니다. 참고로 이 안정성은 그냥 나온 거는 아니고, 요즘 이제 플래그십이 아니라 뭐 중급기 정도로 가도 이런 얘기하는 회사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베이퍼 챔버를 더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볼 때도 전작보다 온도가 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뭐 문제가 될 정도의 온도는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메모리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요게 256, 이게 128이거든요. 그래서 낸드 특성상 이 스토리지 쪽의 속도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메모리 카피 속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봤는데 센서 구성 작년과 똑같고요. 넷플릭스 선탑재까지 돼 있는 이만큼 당연히 와이드바이는 L1이고 삼성 거에서 사실 굳이 이거 볼 필요 없는데 나머지를 보기 위해서 FHD에 VP9, ABC 하이, HVC 되고 HDR10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A56 5G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라인업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 플래그십 비싸고 이런 것보다 이런 비교적 접근성이 있는 애들이 잘 뽑힌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이게 작년에 5.5G는 경쟁력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발까지 한 포코 X7 프로 같은 거 생태계 파괴자 수준이기는 한데 깡 성능으로만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는 한데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성기기만이 가지는 대체 불가능한 장점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브랜드 평판 이런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그래서 결국에 삼성폰 살 거면은 비교는 삼성폰끼리 할 수밖에 없는데 딱 전작이랑만 비교하면은 성능 제법 개선된 거죠. 그러면서 베젤 얇아지고 두께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화면 좋아지고 뒤에 튼튼해지고 충전 더 빨라지고 업데이트 더 길게 해주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저는 뒤쪽 디자인도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름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에서 한 급 더 올리려면 지금 기준으로는 S24F인데 물론 성능을 비교해서 모든 면이 우월하지만 얘가 정말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작과 같은 61만 8,200원이라고 쳤을 때 할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전작이랑 비교해서도 제법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아래 위 중간 사이에 껴있는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제법 균형이 잘 잡혀있는 기계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사이에서입니다. 다만 이 갤럭시 AI를 밀 거면은 똑바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용한 기능 안에 숨어있는 인텔리전스 기능이 이게 찾아보니까 갤럭시 AI가 아니야. Awesome Intelligence야. 물론 성능상의 한계 같은 게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A 시리즈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제품인데 꼴랑 요 정도만 넣어줄 일인가? 그래서 쓰다 보니까 원형의 세븐임에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갈 때 이 화면이 줄어들어 봐봐. 이게 여기 있었잖아? 끄면은 이렇게 돼. S계열의 AOD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버그인가? 아니면 번임 방지를 위해서 이게 옮겨다녀서 그런가? 뭐 어쨌건 모르겠지만 썩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듭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S시리즈 아래의 제품들한테는 조금 후한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그래요.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셀럽 페이스북 TV 안 느끼시면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